우리가 이제 단원의 이름은 지금 이제 수열로 시작되어지는 단원이죠. 그지? 수열. 그러니까 이제 수열이 뭐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수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말 그대로 수열은 수의 배열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수열의 기본 뜻입니다. 수의 배열이다. 이제 수의 배열이다라고 해놓게 되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의문점이 생기지. 자, 이 수의 배열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배열을 의미하냐, 아니면 규칙성을 무시한 수열을,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냐라는 생각이 잠깐 들 거야. 근데 규칙성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넓은 의미에서 수열은 그냥 규칙성과 상관없이 수의 배열만 되어 있으면 수열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중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고 보겠니? 수열이라고 보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 정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는 한글로 수열이라고 쓰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중괄호를 표현해서 an이다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럼 얘가 이제 읽을 때 수열 an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수열 an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읽을 때 수열 an이라고 읽습니다. 수열 an. 그러면 이렇게 수열 an이라고 읽고 표현할 때는 중괄호 안에 an을 넣어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수열 an이 땅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수의 배열이니까 어떤 수가 배열이 되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질 겁니다. 되겠죠. 이때 자, 끝이 없이 계속 배열을 시키면 계속 배열을 시키면 무한 수열이 되어지겠죠. 요 정도야 뭐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어떤 곳에서 항이 딱 끝났다, 어디서 딱 끝나면 여기까지만 배열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한 수열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수열이라는 이 단어는 특정이 뭐라고 말이 언급이 없다면 보통 우리는 무한수열을 전제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의 끝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없으면 무한수열로 봐도 좋겠다. 자, 그랬을 때 하나씩 배열되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컴마에 찍혀 있는 하나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텀이라고 부릅니다. 텀이라는 게 이제 항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읽으면 첫 번째 항이죠. 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점점점 항들이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기호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기호할 때는 이게 첫 번째 항 A1,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그다음에 A4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항을 나타낼 때는 A 밑에다가 아래 첨자를 써가지고 나타내시면 항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항이 쭉 가다가 일반적으로 요 정도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n번째 항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n번째 항. 그래서 우리가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하냐면 제너럴 텀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텀. 그러니까 일반 항이라고 읽으시면 되죠. 일반 항. 그래서 이 수열의 목적이 뭐냐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수열의 목적은 이 일반항이 어떤 형태니 요거 잡는 게 수열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잖니? 그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은 수열을 해결한다는 뜻은 이 수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을 해결한다는 뜻인데, 그 규칙성을 해결한다는 뜻은 일반항이 어떤 형태일까? 여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보면 어떤 수열이 자 이렇게 한번 갔다고 생각이 이 수열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수열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수열 자체가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더하기 2가 이루어져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더하기 2가 이루어져 있고,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더하기 2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도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n번째 항의 스타일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굳이 뭔가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en-1이라는 것쯤은 알 겁니다. n번째 항의 스타일이 en-1이다. 그럼 내가 제대로 구해졌냐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n번째 항에 en-1을 두고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이 만들어지고, 2 집어넣으면 3이 만들어지고, 3 집어넣으면 5가 만들어지니까 이러한 항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제너럴 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반 항은 en-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돼서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숫자의 배열인데, 숫자의 배열을 해놓고 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른다. 항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죠. 항은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그 항들이 쭉 가다가 일반항, 즉 제너럴 텀까지 와가지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될까를 찾는 거, 이게 수열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나는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수열을 줄 테니까 너 지금부터 그 수열의 규칙성이 뭔지 파악해가지고 일반항
문장을 뭐라고 쓸 수 있을지 그거를 찾아봐라는 게 수열의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죠. 사실 너무 광범위합니다. 규칙성이라는 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규칙성이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광범위한 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처음에 두 가지로 줄여줍니다. 어떻게 줄여주냐? 일단 그 규칙성이라는 것 자체가 수열의 규칙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 너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먼저 공부하자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첫 번째 수열의 규칙성이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열의 규칙성이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등차라는 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이 뭐니라고 했었을 때 등차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금방 보이죠. 커먼 디퍼런스니까 결국은 등차, 공통의 차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공통의 항과 항 사이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비율을 가지고 있냐라는 공통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수열 자체를 표현할 땐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죠. 수열 AN이 자, 항 자체가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 4, 그다음에 7, 그다음에 10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이 있었습니다라고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수열 자체를 쌤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자, 1, 그다음에 2, 그다음에 4, 그다음에 8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항과 항의 차가 3이죠. 얘도 항과 항의 차가 3입니다. 얘도 항과 항의 차가 3이죠. 이처럼 항과 항 사이에 공통의 차가 3이 되어지는데 이때 이 공통의 차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퍼런스의 D 약자 D를 갖고 와서 얘를 D라고 표현을 하고 읽을 때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공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차가 3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common relation, 같은 비율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 이렇게 되어 있는 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써서 공비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R 값이 2씩 늘어나고 있는 수열이다라고 쓰시면 되고 그때의 수열의 특징 자체를 우리가 하나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하나는 등비 수열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등차나 등비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거 내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조화 수열도 있을 거고, 그죠? 조화 수열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개차 수열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멱 수열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열들이 지금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물론 교육 과정에서 빠진 수열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수열들을 종류별로 알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열의 종류별에 의해서 그 끝터리 종착역은 늘 나한테 뭐를 알기를 원하냐면 야, 너 제너럴 텀 일반항이 뭔지 한번 알아봐. 그리고 너 그걸 특정한 n번째까지 s는 썸의 약자 더해봐. 그래서 SN을 구해봐. 이런 느낌으로 종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열의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총론을 쌤이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 총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일단 수열을 파악한 다음에 규칙성이 뭘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자. 근데 우리가 규칙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떠올려라. 등차 아니면 등비 이 두 가지가 있다. 규칙성을 떠올리시고 그 규칙성을 떠올렸으면 등차가 됐든 등비가 됐든 너 일반항 잡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일반항이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SN이 어떤 형태인지 이 두 가지를 구해 놓은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애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봐보세요 이제. 자, 이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우는 건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방금 전에 총론으로 봤던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수열,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수열의 수를 수열이라고 하고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 없는 수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지만 여기서는 있는 수열만 다룬다. 영어로 수열은 시퀀스라고 하고 항은 텀이라고 읽는다라는 것까지 이미 다 정리가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했었을 때 자, 유한수열과 무한수열 굳이 쌤이 더 읽지 않아도 어떤 건지 압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저기 보시면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을 판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열에서 끝이 있으면 유한수열, 끝이 없으면 무한수열 되겠죠. 그럼 얘기 봅시다. 규칙을 찾고 제7항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인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스타일 문제처럼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죠. 1, 4, 9, 16, 25. 그럼 규칙성이 뭐냐라는 거 금방 보입니다. 1, 4, 9, 16, 25.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항은 49가 되겠죠. 2, 5, 8, 11, 14. 이제 3씩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 숫자는 17이 되고 그 다음에 22. 그럼 얘가 일곱 번째 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1, 3, 5, 7, 9. 그 다음에 11분의 1, 13분의 1. 얘가 일곱 번째 항이 되어질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몇 번째 항을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수열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다룰 문제는 저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놓으시고, 자, 이제 나오죠. 수열의 일반항, 제너럴 텀, n번째 항.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일반항은 어떨 때 써먹냐면, 자, 일반항이 2n마 3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내가 항을 세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항이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다.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3이 되어지겠죠. 다음 네 번째 항은 얼마 집어넣으면 되니까 4 집어넣으면 되니까 5가 되어지겠죠. 이처럼 일반항을 알면 그 일반항을 통하여 세부적인 각각의 항의 값들이 얼마인지 다 잡아낼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두 번째 항은 3이 되고 세 번째 항은 7이 되며 네 번째 항은 15가 되어지겠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쭉 항들을 잡아낼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 자, 1 집어넣으면 1부터 시작하겠죠. 2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 3 집어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항들을 쭉 잡아내갈 수 있다. 뭐를 알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다고? 자, 나한테 이거 알려줄 테니까 너 이거 구해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자 내가 이거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써줄 테니까 너 이거를 보고 반대로 이거를 알아내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봅니다. 자 일반항 AN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써봐 이제. 자 뭐 너무 쉽잖아 이거. 일반항 AN은 뭐가 되죠? 2n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의 3제곱, 2의 3제곱, 3의 3제곱, 4의 3제곱, n의 3제곱 되겠습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의 자 n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플러스 1,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일반항 뭐야? 답 뭐야? 뭐겠습니까? 자 소미적은 일반항 뭐가 되겠니? 네. 왜 놀래고 그러시나? 일반항 뭐겠어? 모르겠습니까? 지우 뭐가 될까? 아이 그렇죠. n번째 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값이 되어지겠죠.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니까 9가 되고 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에서 1 뺐으니까 99가 되고 세 번째 항은 1000에서 1 뺐으니까 999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일반 항이다. 지금 절대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현재 이 형태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야 너무 쉬운데 지금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냐 이런 느낌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봐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봐. 뭐를 연결해? 왜 수열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등차 수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를 연결을 해봐. 즉 무슨 말입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열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열이라고 볼 거다. 근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 굉장히 많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먼저 그 규칙성 중에 등차를 따라가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열을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자 이때 등차. 자 형준 아까 선생님이 등차는 영어로 뭐라고 했어? 그렇죠. 커먼 디퍼런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디퍼런스가 차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항과 항 사이가 같은 값이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약자 D라고 부른다. 근데 D는 디퍼런스의 약자니까 차가 되겠죠. 근데 커먼 디퍼런스니까 그 D를 공차라고 읽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공차라는 단어가. 그럼 그 단어가 왜 중요한지 볼게.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미 이런 말 나오죠. 수열 2, 4, 6, 8, 10 그러면 뭐가 됩니까? 2는 첫째 항이 2란 얘기고 공차는 2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차가 2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5에서 2까지 갔으니까 마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씩 늘어나고 있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좀 이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등차 수열은 같은 차이의 수열을 의미하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공차라고 부르는데 커먼 디퍼런스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좀 봐놓으시면 좋고,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봅니다. 봐봐. 자, 첫 번째 항이 하나 탄생을 합니다. 두 번째 항이 탄생을 합니다. 세 번째 항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D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되기 위해서도 플러스 D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D를 더한 게 되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형태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 항은 다시 첫 번째 항에다 D를 더한 거니까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입장에서 보면 2D를 더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D를 더한 거겠죠. 그래서 바로 일반항이 잡아집니다.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꼭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잘 봐봐. 자, 어떤 얘기를 물어볼 거냐면, 다시 자, 일단 자, 단어를 조금 고급지게 써볼게. 그러면 등차수열의 보세요. 점화식이 뭐냐면, 이 점화식, 등차수열의 점화식, 자, 또는 수학적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이 등차수열의 점화식 또는 수학적 귀납적 정의.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 말을 한꺼번에 쏟아냈잖아, 그지?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이해되니? 항과 항 사이의 관계. 근데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지. 하나는 점화식, 하나는 수학적 귀납적 정의.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인데, 야, 너 있잖아. 첫 번째 항을 기반으로 해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수학적 귀납적 정의. 첫 번째 항을 무시하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 점화식.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화식하고 수학적 귀납적 정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까? 아니,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 살아있지만 이 단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는 없는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럼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는 뭐냐? 얘가 항과 항 사이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후항에서 전항을 빼면 항상 뭐로 일정하다는 얘기죠? 공차 D로 일정한 수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등차 수열. 이해되니?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값이 D로 일정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그게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이해되겠죠? 그럼 이 관계를 바탕으로 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 자, an 플러스 2번째에서 an번째를 n 플러스 1번째를 빼도 뭐가 되겠니? D가 되겠죠. 근데 an 플러스 1번째에서 an번째를 떼도 D가 되겠죠.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게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받아주니까 뭐가 돼? 2an 플러스 1 값은 an 플러스 1 값이 되어지는 거 보이죠? an 플러스 1 값이 2분의 an 플러스 2가 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1, 3, 5, 7, 9, 11 이렇게 공차가 똑같은 수열을 펼쳐놓고 나서 가운데에 있는 걸 갖다 곱하기 2를 하면 양쪽에 있는 걸 더한 것과 같다라는 느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항과 항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이게 가운데에 있는 게 곱하기 2를 하면 양쪽 걸 더한 것과 같네. 2an 플러스 1 값은 an 플러스 2가 되네. 그러면 an 플러스 1번은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가 될 건데, 요걸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등차 중항.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의 중항값이다. 평균값이다. 등차 중항이다. 자, 지금 이제 단어가 좀 많이 쏟아졌어. 근데 그 단어가 이거의 전부입니다.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쓸 거야. 자,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봐. 정리. 자, 딴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자. 자, 정리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 또는 수학적 귀납적 정의라는 단어인데, 자, 요건 좀 약하게 정리해도 됩니다. 그런데 요걸 다르게 말하면 뭐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다. 조금 구분하자. 누가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러면 점화식과 수학적 귀납제의 정의도 똑같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인데,
첫 번째 항을 먹으면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주면 그러면 귀납적 정의가 되고 첫 번째 항을 제외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면 점합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다고. 무슨 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값은 공차로 일정하다. 이게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거를 양쪽에다 붙여 먹으면 얘나 같은 거니까 가운데에 있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해됩니까? 이때 요걸 뭐라고 부르자고?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자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d를 더한 거니까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d를 더한 거다. 이렇게 해서 제너럴텀 일반항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몇 가지가 중요하겠니? 일반항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a1 플러스 n-1d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등차 중항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지금 있으면 됩니다.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봐봐. 일반항 A1은 A1 플러스 n-1d와 같아. 이해되죠? 그러면 일반항 A에는 A2 플러스 뭐하고 똑같겠니? n-2d하고 똑같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일반항을 제조해보자. 일반항 A에는 AL 플러스 뭐가 되겠습니까? n-LD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활용도는 얘가 가장 높습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A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면 n-1d가 되지만 L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면 n-LD가 되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하는 거. 좀 이따 선생님이 통합으로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잘 봐놓으세요. 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보세요. 1번 봐봐. 13579 2씩 늘어나죠. 1, 2, 4, 8, 16 2씩 곱해졌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건 n의 제곱이 되죠. 얘는 3636이니까 분모는 3하고 6으로 고정이 되어져 있는 반면 분자가 1, -1, 2, -7로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홀수번째의 규칙과 짝수번째의 규칙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읽어보세요. 얘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 2씩 늘으니까 이거 등차죠. 이거 당연히 맞습니다. 등차죠. 등차. 이건 곱하기 2씩 하고 있으니까 등비죠. 여기까지는 압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항과 항 사이가 특정한 d씩만큼 더해진 것도 아니고 특정한 곱만큼 곱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야? 등차도 등비가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뭔가 수열은 수열이죠. 근데 이거는 등차와 등비가 아닐 뿐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6분의 2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6분의 2 되려면 마이너스 6분의 3을 해주시면 제가 되죠. 근데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6분의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4가 돼가지고 얘가 되어지죠. 마이너스 6분의 4에다 또 마이너스 6분의 3을 하면 얘가 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무슨 수열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등차라는 게 눈에 보이죠. 얼마씩? 마이너스 6분의 3씩. 이해되나? 그죠? 이런 느낌인데 지금 굉장히 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반항 아까 머릿속에 담으라 그랬죠. 얘 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서 남아라? an 값을 a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l번째 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n-LD가 된다. 요거를 머릿속에 담아라. 선생님 무슨 말인데요? 일반항 an을 있잖아. 세 번째 항 기준으로 잡으면 n-3d야.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얘를 고정화시켜서 머릿속에 외우지 말고 오히려 얘를 머릿속에 담아라. 그래야 활용도가 높다. 이런 얘기죠.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반항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훌륭한 부분이 하나 나타납니다. 무슨 부분이 나타나냐면 지금 이 n값에 따라서 y값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니? 지금 이제 이 편의상 선생님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집중해라. 중요한 말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n이 있죠. 이 n값을 잠깐만 x값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x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x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값을 y값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y는 ax 플러스 b의 느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선이 되어지겠죠. 직선 앞에 붙어있는 이 a값은 기울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차 a는 뭐하고 똑같다? 기울기하고 똑같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공차는 수열에서 공차는 직선에서 무슨 느낌이다? 기울기의 느낌이다.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어떤 수열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잘 봐라 이거. 자, 1, 2, 3에 아이고 1, 2로 가면 안 되겠죠? 1, 3, 5, 7, 9, 10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2씩 늘어나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그때 공차 D값이 얼마니? 2가 됩니다. 요 2를 구하는 방법이 뭘까?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 이런 느낌이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F3 값은 5가 되고
F6 값은 11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F3과 F6이 11이니까 얘가 순서상으로 쓰게 되면 3,5, 6,11이죠. 요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면 6 빼기 3분의 11 빼기 5가 돼가지고 결국 얘가 3분의 6이 되니까 얼마가 나오니? 2가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공차나 흐름을 보고 구하는 공차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꼭 수열을 쫙 펼쳐놓고 나서 얼마씩 늘어났을까? 이거를 찾음으로 해서 공차를 구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항과 항의 기울기,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 점을 불러와서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이것도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라는 거 두 가지를 머릿속에 저장하셔야 돼. 알겠죠? 자, 다시 여기까지 내용물 다시 정리합니다. 보세요. 일단 등차 수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선순위로 쓰겠습니다. AN은 A1 플러스 N-1D다. 자,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서 지금 딱 떠오르지 않았다. 문제 있어. 근데 이거보다 쌤이 AN은 AL 플러스 N-LD다. 이렇게 저장해라.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 읽어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AN 플러스 2번째 마이너스 AN 플러스 1번째는 AN 플러스 1번째 마이너스 AN 번째와 모두 동일하게 D로 같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이게 등차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매듭을 지어보니까 AN 플러스 2번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등차 중앙. 머릿속에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자, 이때 AN 값을 내가 결국은 요거를 갖다 열심히, 이거를 갖다 열심히 전개하면 결국 어떤 느낌이냐? AN 플러스 B의 꼴이 되어진다. 즉 N에 대한 1차식이다. 다시 말하면 자, 요것 이 어떤 느낌하고 똑같다? 기울기하고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니까 결국 공차는 뭐다?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냐? 몇 개 안 배웠다. 여기까지다. 자, 여기까지 대한 내용물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슉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이 19고 공차가 마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제너럴 텀 바로 가죠. AN 값은 뭐다? 첫째 항 19죠. 어떻게 쓴다고? 19 플러스 N마 1값의 공차 얼마? 마3. 자, 이거 썼는데 만약에 쌤, 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금방 쉽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마사죠. 역시 마찬가지로 마사죠. 펼쳐진 건 보고 찾으면 됩니다. 공차가 마사죠. 첫째 항이 10이죠. 그러니까 AN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10 플러스 N-1값의 공차 마이너스 4다. 그래 얼마가 돼? 마이너스 4N 플러스 14다. 이렇게 해서 답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쉽게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 다시 또 뭐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등차는 끝냅니다.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그죠? 앞에 붙어있는 얘가 뭐다? 공차다. 보자마자 공차 D는 2다. 바로 쓰세요. 얘 같은 경우는 공차 D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바로 쓰시라고요. 첫 번째 항은 진짜 1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1값이죠. 진짜 1 대입하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등차 중앙 무슨 말인지 다 알아. 이제 등차 중앙이 무슨 말이다? 가운데 블럭은 양쪽 블럭 두 개를, 가운데 블럭의 두 배는 양쪽 블럭 두 개를 더한 것 같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니? 쌤 그러면 이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1, 3, 5, 7, 9, 11, 13. 잘 보세요. 요 9라는 놈은 이거의 가운데이기도 하지만 이거의 가운데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8이죠. 9를 두 배해도 18이죠. 얘하고 얘를 더하면 18이죠. 얘를 두 배하면 18이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은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무조건 중앙이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붙어 있는 것만 등차 중앙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등차 중앙으로 치는 거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의 관계가 뭐다? 이런 관계다. 이미 다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하 무슨 말인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니? 라는 얘기죠. 여기서 등차수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되죠. 12를 2로 나누면 6이죠. 얘가 6이 되는 겁니다. 14하고 30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44가 되어지겠죠? 44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2가 되어집니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8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죠?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구했다. 자, 이겁니다. 등차 수열을 낼 때 A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나연. 자, 식 불러봐.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식을 이걸 구하기 위한 식 불러봐. 어떻게 된다? 그죠? 가운데 있는 거의 두 배, 즉 이 가로 열고 a의 제곱 플러스 2a는 양쪽의 걸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2로 약분하니까 이 a 제곱 플러스 2a 값은 a 플러스 2가 돼서 넘어가니까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값은 0이 되어지니까 얘가 a 플러스 2 값하고 a 마이너스 1 값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a 값은 못 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어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얘가 4가 되고 4가 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4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게 4씩 뛰는 등차수열 맞죠?
1 들어가시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4가 되니까 1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 맞습니다. 그래서 A값이 될 수 있는 건 두 개 모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음. 자, 등차 수열의 시계 작성. 자, 이거는 봐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얘기야. 다 배웠는데 배운 거 갖고 응용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고 생각해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숫자 세 개가 쭈루룩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아니다 네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아니다 다섯 개가 등차 수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너 그 세 개의 숫자, 네 개의 숫자, 다섯 개의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편하겠니? 라는 거죠. 홀수계 세 개나 다섯 개일 때는 가운데 꽝 찍어놓고 오른쪽으로 D만큼 늘어난 거, 왼쪽으로 D만큼 줄어든 거, 맞죠? 그러면 A 찍어놓고 A 뿔 D, A 마 D, A 뿔 2D, A 마이 D 이러면 편하단 말이야. 그런데 짝수계일 때는 그게 안 돼요. 대칭 형태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다 이런 말이야. A 마 D, A 뿔 D, A 뿔 3D, A 마 3D. 이해됩니까? 그 목적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 개 모두 다 이렇게 더했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죠. 뭐가? 너 날라가서 결국 더해 놓으면 A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고 뭐를 해야 됩니까? 나와 있죠. 반드시 뭐라고요? 암기해서 3개짜리의 표현법, 4개짜리의 표현법, 5개짜리 표현법 구분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대충 저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아, 이건 이렇게 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좀 이따가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론 테스트, 그러니까 이론 부분에 대한 간이 테스트 하겠죠. 간이 테스트 할 건데 그 기준 점수 밑으로 맞았다가는 정말 다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봐. 지금은 그냥 막 갑니다. 등차 수열을 봐보세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 자, 표현법이 딱 들어왔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A가 있었다, A마 D가 있었다, A 뿔 D가 있었다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딱 이 문장을 읽고 그랬더니 세수의 합은 6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했더니 6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니? 3A 값은 6이다. A는 2다가 나오니까 다시 제차에는 2마 D, 2 뿔 D가 되어지겠죠. 제곱의 합은 14다. 그러니까 2마 D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뿔 D의 제곱이 얼마다? 14다. 지금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거다. 이해하겠죠?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느낌인데, 자, 내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통틀어서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내 머릿속에 있는지 확인. 자, 한번 쭉 눈으로 읽어. 30초. 눈으로 쭉 읽어. 자, 눈으로 쭉 읽고 나서 저것들이 내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일단 항과 항 사이의 관계,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제너럴 텀, 일반항.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만들면 이해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 이게 마치 뭐와 똑같다? 기울기와 똑같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등차 중앙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까지 정리.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 문제로 들어오십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이런 느낌의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첫째 항 마이너스 11, 제사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공차를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아까 수업 시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두 개의 공차를 구한다. 딱 화살표 긋고 나서 4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1이다. 그래서 얼마가 돼? 3분의 9다. 라고 해서 답은 3이다. 이렇게 구하셔야 되죠. 즉 공차는 뭐다? 기울기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강조했죠?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다. 이게 의미하는 건 A1 값이 마이너스 11이다. 이런 얘기고요. 4항이 마이너스 2다.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얘는 다시 생각하면 1,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뜻이고 4,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뜻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그게 곧 공차가 되므로 4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11이다. 라고 해서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차 수열의 공차는 뭐다? 기울기다. 아시겠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자, 공차가 마3이고 5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세요. 같은 경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쌤, 첫째 항이 얼마예요? 모르지. 근데 몇 번째 항을 알아?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이걸 빼면 5 빼기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되어질 건데 그게 마3이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값은 1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K 값은 넘어가서 6이다. 그러니까 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니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저 풀이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죠.
다섯 번째와 세 번째의 관계가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에다 4를 곱한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희한한 거 있죠.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더했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한 게 6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 얘는 두 번째와 네 번째 2하고 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죠.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거의 2배가 6이란 뜻이고 A 세 번째 항이 뭐라는 걸 알려준 거하고 똑같다. 3이라는 걸 알려준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알려준 겁니다. 그럼 얘가 3이 되어지니까 다섯 번째 항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되어지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놓고 나서 몇 번째를 구하랍니까? 일곱 번째 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9가 띄었죠. 똑같이 9가 띄어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왜? 두 칸씩이니까. 그래서 20일이다.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지금 저 풀이가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풀이냐면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원하고 있는 일반항적인 풀이를 배제한 풀입니다. 일반항에 넣고 뭔가를 계산한 게 아니잖아. 그지? 지금 뭐 했니? 일단 공차가 기울기다라는 개념으로 기울기로 풀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풀었니?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얹어줬는데 만약에 이처럼 항의 관계가 두 개씩 띄면 당연히 오른쪽 값도 그것과 동일하게 늘어나는 게 등차수열의 관계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죠? 자, 넘어가 볼게. 자, 내려가 봅니다. 자, 내려가시면 자, 밑에 세 문제의 문제가 있죠. 답을 써봅니다. 31항이 85고 45항이 127일 때 자, 공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셨는데 이 문제는 뭐 전과 동이죠. 무슨 말? 31번째 항이 85가 되어지시고 그 다음에 45번째 항이 127이 되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차 D값은 금방 구할 수 있죠. 45에서 얼마를 빼고 31을 빼고 분해 127에서 85를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공차 D가 45에서 31을 뺐으니까 14가 되겠죠. 14분의 자 127에서 85를 빼서 얻어진 값이 되어집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40하고도 이제 8이 되어집니까? 9가 되어지니까 2가 되어집니까? 그죠? 42.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얘가 이제 3 되어지 3. 그래서 공차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차가 3이라는 걸 금방 알아냈고요. 이때 첫째 항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3이라는 걸 알면 자, 이 세 번째 항이 85였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나와보시면 다시 얘와 얘의 또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럼 31 빼기 1분의 85 마이너스 K 값인데 걔가 뭐가 돼?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5 마이너스 K 값은 90이 되어지겠죠. 그럼 K값은 넘어가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 값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다.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항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반항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45번째 항이 127번째니까 100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라고 놓으면 100 마이너스 45분의 M 마이너스 127 그게 공차 뭐하고 똑같아요. 3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같은 형태의 문제 풀이를 가지고 계속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등차 수열이 있다.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세요. 몇 번째 항에서 이런 얘기죠. 이런 문제가 이제 일반항, 제너럴 텀이 필요한 거죠. 얘가 마사함이 공차가 되어지니까 일반항 A에는 자, 첫 번째 항 100 플러스 N-1 값 곱하기 공차 마사함이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이 되어지겠죠. 근데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을 찾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3N 값이 뭐보다 커지면 되니? 103보다 커지면 되겠다. 그러니까 N 값은 3, 3은 9, 3, 4, 12, 그러니까 35번째 항, 35번째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어지는 항이다. 이런 느낌. 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2에서 마이너스 46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6이 되어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6씩 늘어나고 있는 항이고 그러면 일반항 AN 값은 A1 마이너스 52 플러스 N-1 값에다 공차 6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6N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8이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양수가 돼야 된다. 6N이 넘어가서 58이 되어지니까 N 값은 자 69, 53 그래서 N은 몇가 되겠습니까? 10번째 항 여기서부터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죠? 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읽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죠. 1, 5, 9, 13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일반항 구하고 100보다 크다. 자, 똑같은 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필수예제 6번에 있는 문제. 자, 요 문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는 뭐냐면 자, 봐봐. 자, 요 문제. 자, 이게 보시면 18과 9 사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보면 꼭 놓칩니다. 18하고 9 사이에
자, 두 수를 넣어 등차 수열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몇 번째 항입니까?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입니까? 몇 번째 항?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죠. 이거 네 번째 항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봐봐. 다시 해볼게. 몇 번째 항인가 말해봐. 자, 18부터 9 사이에 자, 땅 이거 여기다 n개를 넣었습니다. n개. 됐습니까? 그럼 이거 몇 번째 항입니까? 몇 번째 항? 여기 몇 번째 항이야? 몇 번째 항? 아, 대답을 해봐. 몇 번째 항이야? 여기다가 항을 몇 개 집어넣었다고? n개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그렇죠.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지? 전체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되어지니까. 근데 보통 물어보잖아? 그러면 꼭 오늘은 n 플러스 2라고 대답했잖아. 그럼 다음에 물어보면 n 플러스 1번째 꼭 이런다고요. 아니라고요. 알겠지? 자, 이제 중요한 건 뭐 그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니까 하는 얘기야. 근데 18과 9 사이에 두 수를 넣어서 등차수열이 되고 싶어. 그럼 봐봐. 이게 네 번째 항이고 이게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입니다. 첫 번째 항. 되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이다. 그러면 이 넣은 두 수를 차례로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이니까 공차가 한 번, 공차가 두 번, 공차가 세 번 되어지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18에다가 3D를 더해야 9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D 값은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9가 되고 D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3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3씩 줄어드니까 얘가 15가 되고 12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 두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쉬운 얘기죠. 자, 우리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284번 보이지? 답 써봐. 284번 답 뭐야? 284번. 여기에 보면 자, 공차가 2일 때라고 돼 있죠. 요 문제를 미리 틀리지 말라고 뭔가를 하나 언급해 놨으니까 분명히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요 문제의 대답은 누가 대답합니까? 요거는 형준이가 형준이 지금 풀어져 있죠. 자, 284번 답이 뭡니까? 야, 이 풀이가 오래 걸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죠? 자, 봐봐. 여기 봐봐. 자, 아까 물어본 것처럼 마이너스 8은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8. 이거 몇 번째라고? 몇 번째? 몇 번째? n 플러스 2번째. 맞아 안 맞아? 근데 공차가 얼마야? 2죠. 다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2는 n 플러스 2 마이너스 1분의 30 마이너스 8. n 플러스 1이죠. 2 n 플러스 1은 38, n 플러스 1은 19, n은 18.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맞아도 맞은 게 아니다라는 거. 그죠? 분명히 쌤이 공차는 뭘 이용하라고 그랬죠? 기울기를 이용하라고 했죠.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거 왜 강조했는지 알겠지? n 플러스 1번째 항 아니다.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그러니까 n 플러스 2번째 항 빼기 첫 번째 항은 30 빼기 8. 근데 그 공차가 2다. 그래서 푸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다음.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등차 중앙. 뭐 이 문제들은 뭐 사실은 응용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뭐 응용이 되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게 응용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뭐 너무나 쉽죠. 등차 중앙을 활용하면 되죠. 가운데 있는 거의 2배, 즉 이 가로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 값은 나머지 양쪽에 있는 거를 더한 것과 같다 의해서 x 값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근이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죠. 세 근이 등차수열. 그러니까 근 자체를 하나를 알파마 d,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놓는 거. 이거를 머릿속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세 근의 합 알파마 d 플러스 알파 플러스 d 값 자체가 세 근의 합이죠. 3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3 알파 값은 3이 되어지니까 알파가 뭐가 되겠니? 1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세 근 자체가 바뀝니다. 뭐라고? 1마 d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뿔 d로 바꾸고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 관계죠. 1마 d 곱하기 1 플러스 1마 d 1뿔 d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 곱하기 1뿔 d 이렇게 해서 곱한 것 자체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1마 d 값 플러스 1마
얼마 d의 제곱값 플러스 1불 d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지죠. 그래서 d의 제곱은 넘어가서 9가 되어지니까 d 값은 뭐다? 뿔마 3값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자, 이것도 뭐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머릿속에 뭐를 담아야 되는지만 저장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등차 중앙 이용하시고요. 등차 수열 세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알파마 d, 알파 뿔 d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조화수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조화라는 게 하모니죠. 이 하모니라는 것 자체가 수열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만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조화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화음입니다. 화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미솔, 도파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조화수열인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 봐라 이거 봐. 자, 만약에 선생님이 자,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되겠습니까?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 14분의 1, 점점점점점 이렇게 수열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 수열의 규칙성이 뭐니? 누가 말해봐라. 이 수열의 규칙성이 뭐야? 이 수열의 규칙성이 뭐야? 이 수열의 규칙성이 얼마야? 그 다음 수열 거 부르면 17분의 1이라는 건 알겠지? 근데 규칙성은 뭐니? 어떤 규칙성이 돼 있니? 선생님 분모가요 3씩 늘어나요. 약간 조금 이상하지. 분모가 3씩 늘어나요. 그건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항과 항 사이의 관계라는 건 이 항에다 무슨 짓을 해야 이 항이 나오냐 이런 느낌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럼 봐라. 이거를 그대로 놓고 역수로 뒤집어봐. 역수로 뒤집으면 2, 5, 8, 11, 14가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랬더니 항과 항수의 관계가 얼마씩 늘어나죠? 뿔 3씩 늘어나죠. 맞아 안 맞아? 그지? 이처럼 어떤 수열이 그거 대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될 때 그거 대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될 때 그 역수가 되기 이전의 수열 이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됩니까? 조화 수열이 뭐라고요? 어떤 수열을 뒤집었는데 등차가 돼. 그러면 그 뒤집기 전의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화 수열이라고 부른다고요. 조화 수열의 그 조화 수열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이유가 뭐라고요? 조화 수열 자체가 하모니잖아. 그지? 하모니 시퀀스가 된 이유가 뭐라고? 실질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음정, 그 음정이 조화 수열이라고. 현의 길이를 저런 비율로 만들어가지고 튕겨보면 다 뭐가 된다고? 하모니가 된다고. 그래서 하모니 수열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게 뭐라고? 등차 수열의 역수의 수열이라고. 이해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수열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눈에 잘 안 보였는데 그때는 뭐 해봐야 되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역수로 뒤집어 봐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조화 수열은 따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조화 수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의 역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 조화 수열이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는 걸 하나 알고 가시라는 뜻으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등차 수열의 합이죠. 여기까지는 쭉 그냥 한 걸음에 오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까지 가서 얘기를 해볼게. 자, 보시면 자, 이 등차 수열의 합의 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좀 다른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등차 수열 자체가 쭉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가서 어떤 일반항을 갖냐 이게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수열 AN이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고 쭉 흘러갑니다. 그럼 2씩 늘어난 등차 수열이죠. 근데 이 수열을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더하기로 연결하는 순간 합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까지만 더해라. 여기까지만 더해라. 그러면 S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더해라 S3가 되겠죠. 여기까지 더해라 S4가 되겠죠. N번째까지 더해라 그러면 SN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고 했었을 때가 이 SN의 뜻이 되고요. 이 S값은 말 그대로 자 알겠죠? 이거 대 약자에서 온 거니까 우리가 정리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진짜 저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10까지 되어 있는 거 이게 55라는 거 다 알 건데 이 55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하고 10을 더한 거 그 다음에 2하고 9를 더한 거 그 다음에 3하고 8을 더한 거 4하고 7을 더한 거 그 다음에 5하고 6을 더한 게 모두 같은 값 11이 되어지죠. 즉 무슨 말입니까? 1 더하기 10 요게
총 개수가 10개지만 진짜 나오는 개수는 2개가 한 쌍이니까 2로 나눠야 되죠. 이게 지금 합이었죠. 맞아 안 맞아?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등차 수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이거를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봐. 한 장 넘기지 말고 바로 공식 여기서 니네가 만들어봐.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봐. 방금 그 느낌 그대로 해봐. 어떻게 돼? 자, 어떻게? 일단 첫 항과 끝 항을 더해야 되겠네. A1하고 AN을 더해. 맞아 안 맞아? 근데 전체 항수가 몇 개야? N개지. 근데 그 2로 나눠야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저게 SN의 공식입니다. 그죠? 근데 저 SN의 공식인데 한 장 넘기면 조금 다른 공식이 나올 거야. 그 공식은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이 AN이라는 일반항이 있지. 아까 배웠죠? AN의 일반항을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내? A1 플러스 N-1D라고 나타내라고 그랬죠? 저기다가 집어넣어봐 그대로. 뭐가 돼? 2분의 N 2A1 플러스 N-1D가 되죠.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합내는 공식 두 가지입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한 장을 딱 넘겨서 보시면 두 가지 공식이 나오죠. 그럼 저 두 가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위에 거 탄생하고 위에 거의 일반항 자리에 들어가서 밑에 게 만들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캐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 AN의 제곱 플러스 BN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일반항 AN은 어떤 꼴이었죠? 사실은 알파 N 플러스 베타 이런 꼴이었지 않습니까? N에 대한 1차식이었죠. 근데 SN이 되면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점프가 됩니까? 2차식으로 점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그림으로 그리면 직선이 되지만 합을 그림으로 그리면 포물선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논리가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다 하나 각인을 하자. 뭐를 각인을 하냐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직선이다. 등차 수열의 합은 포물선이다. 자,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각인을 좀 합니다. 아시겠지? 자, 조금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어서 빠르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첫 번째 거 답이 뭐겠습니까? 자, 10항 S10이다. 첫째 항 이상 공차가 2일 때 10항까지 합을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겠니? 자,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어? 2분의 N 그 다음에 2A1 플러스 N-1 곱하기 2. 자, 요게 이제 머릿속에서 땅 하고 튀어나오셔야 된다고. 어떻게 풀었다고요? 등차 수열의 SN이라는 것 자체가 2분의 N 그 다음에 2A1 플러스 N-1D다. 이렇게 해서 풀어진다.